지금 우리 CS에서 이 시민회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LH에서 우리 이번 광주 전남 지역 도시재생 이 공모 담당하셨던 전우선 박사님 오늘 발제하실 거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목포의 괜찮아 마을의 홍동우 대표님 되게 좋은 자료 준비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듣고 실제 오늘 내용은 이러한 발제와 토론보다는 끝나고 4시부터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지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을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 문창용 팀장 사회로 5개 자치구와 전남 센터의 팀장님 오셔서 라운드 테이블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강영숙 국장님의 인사말을 오늘 부득이하게 시 예산심의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요. 제가 대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의견과 열정을 모아 재탄생한 광주시민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신 지영원 회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우승환 박사님, 전우선 박사님과 홍동우 대표께 감사드리고 토론자로 나눠주신 2분께 그리고 지역 활동가 6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으나 시민들에게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조금씩 바뀌어가는 시민회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이곳을 찾는 분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최근 소상공의 대안 사례로 떠오른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 육성을 통해서 청년들의 아이템을 실현해주는 것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업처럼 공유자산을 활용해서 공간을 거점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은 실험적인 시도였습니다. 오늘 모이신 전문가분들과 청년 활동가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고 좋은 제언과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 여성가족국장님이신 강영숙 국장님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행사 또 준비해 주신 아시아 문화주임도시 지원포럼의 지영원 회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지원 포럼의 지형원 회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가면은 노인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사람과 오래된 건물은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인 줄 잘 아실 겁니다. 1877년부터 그 도시에서는 음악 축제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탄생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가 크게 발전하지를 못했을 때 젊은 청년들 3사람이 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가 이 축제를 한번 되살려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시장이 흔쾌히 여러분들에게 축제 프로그램을 모두를 맡기고 그 운영도 다시 말해서 거기 사업의 성패도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으며 그 이익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시장을 찾아갔던 청년 3사람은 밤을 새워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짤스부르크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는 1971년 이 광주 시립 시민회관이 탄생됐고 1976년에 강주 시립교향악단과 강주 시립무용단이 여기서 창단 공연을 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한 나이 먹은 사람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시민회관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특히 청년 재생에 청년들의 꿈을 일구는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기쁨과 흥분을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히 이 일을 진두했던 우리 정성구 박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제 발제자들 유승환 박사님, 전우선 박사님, 홍동우 대표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강주를 어떻게 바꿔낼까 하는 청년들의 열정과 우리 또 박사님들의 노하우가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저는 강주시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지원 포럼의 대표입니다. 우리 모임에는 강주 지역의 문화 활동가 전문가 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 정성구 박사님을 비롯한 쟁쟁한 멤버들이 우리 도시의 미래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 강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강주시에 전달하는 일, 그리고 강주 아시아 문화 전당을 세계적으로 아시아적으로 알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강주 문화 전당이 아시아 문화 전당이 아직은 우리의 꿈을 만족시켜 주고는 있지는 못하지만, 이 시민회관도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애정을 갖고 지켜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 문화 전당과 함께 강주가 세계적 문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같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그러면 이제 1차 주제 발표와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발제와 토론부터는 우리 CS의 이라영 소장님. 도시문화집단 CS의 이라영입니다. 먼저 그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이 자리를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그 시민회관은 저희 돌아가신 은사님께서 설계하셨던 건물이어서 제가 여기에서 저희가 그 포럼을 개최하고 또 제가 사회를 보는 거에 대해서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문화집단 CS는 광주를 기반으로 창업한 6년째 되는 회사이고요. 로컬 매니지먼트를 지향하면서 그 도시재생이나 지역개발 같은 곳에 관심을 두고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그 앞장서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청년 도시를 바꾸다인데요. 도시 공간 속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도시를 바꾸고 또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의 순서는 먼저 그 발제자분들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시민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만 하겠고요. 지금 원래 이제 저희도 이제 한 20분 정도를 이제 준비를 했다가 우리 오늘 그 이라영 박사께서 이제 두 분 발제자분들 원고를 보시고 이분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네 것을 줄여라라고 해서 지금 제가 줄이기로 했습니다. 10분 어차피 또 시민회관에 대한 얘기는 또 언제든지 또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은 우리 19팀의 청년 창업자들이 이제 5월 30일 개소식을 했던 사진을 지금 저희들 이제 화면으로 이제 써봤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 이 시민회관이 예식장으로 쓰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예식장 사진이나 또는 실제 결혼했던 사진들을 되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조동범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진을 지금 구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이제 시민 예식장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 이게 예식장으로 쓰였을 때의 사진이구나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 앞에 이제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 광주 1등 시민이라는 구호는 박광태 시장님 때 썼던 구호입니다. 아마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도 이 공간이 예식장으로 사용이 됐었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해보고요. 당시에 이제 자료들을 봐보면 1년에 한 300상 정도가 이 시민회관에서 결혼식을 했고 또 만화 영화를 봤던 이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글은 우리 조동봉 교수님이 이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이 시민회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아우라, 힘 이런 것들을 쓰신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내용이 더 이때보다 더 이전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사진도 주셨어요. 이제 이게 시민 예식장이라는 부분이 있는 지금 이건 우리 푸른길 이사장님이신 분의 어떤 사진으로 추측이 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러한 영사실이나 매표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 이 영사실은 저희 3층에 저희 지금 창업자들 공유 오피스와 이제 우리 지금 이 관리 팀들 지금 이제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고요. 대부분의 골조들은 다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내부 수장 부분들만 일부 리노베이션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현재 저희들이 2019년도에 외부 사진을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민회관에 대해서 그 하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먼저 하기 전에 진행을 하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남대 이명배 교수님이 71년도에 설계를 했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자이고 제가 이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은사님의 작품을 50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되게 생각을 하고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민회관은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좀 로컬리티에 기반한 공간 재생과 창업 모델을 저희들이 계속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장소 기반 청년 창업이라는 이야기를 썼고요. 시민회관은 71년도에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건축이 돼서 그 당시 때는 문화 공간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고 영화를 보고 국경일 기념식을 하고 또 여기서 다양한 화추나 이미자 공연이 있었고 이러한 것으로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광주는 남도예술회관이 지어지고 우남동에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빛골 시민문화관이 지어지고 하면서 이제 이 용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이 용도가 떨어지면서 2010년도에 철거공사 방침이 결정이 되고요. 철거를 하던 시점에 실제 이제 이게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림막을 쳤던 시점인데 실제 계단하고 화장실을 뜯어내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제 이걸 뜯어낼 때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또는 전문가분들이 언론에 기고를 하고 시장님을 만나고 해서 살려낸 공간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곳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시민회관을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공간이 이 가치 있는 공간이 다시 시민의 공간으로 그리고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이 시민회관 사업을 통해서 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새롭게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가진 아우라와 근대 건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해서 새로운 창업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걸 장소 기반 창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 모든 창업 아이템들을 이 공간에 시민회관이라는 공간에 어울리는 창업 아이템들을 발굴을 하자라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때 저희들 이러한 창업자들을 모집을 하고 리노베이션을 거친 다음에 올해 하고 지금 이 19개의 지금 이제 브랜드들을 지금 만들어냈고요. 저희들 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계속 송출이 됐었던 19개 팀의 그 소개 영상을 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지금 2021년이 되면 시민회관 건축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 공간이 다시 또 다듬어져서 50년 이후에 다시 광주 시민들의 또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저희들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이제 이 정도 내용들 생략하고요. 이제 요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공간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많은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공간들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 프로모션을 계속 이제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때 이제 동시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티저 영상들을 만들어서 소셜 미디어나 또는 공중파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창업자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모집이 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최종 19팀의 33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 그때 이제 모집했었던 포스터와 창업 캠프 때의 어떤 진행 과정들 2박 3일간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을 하는 형태로 해서 멘토와 이 여기에서 집중적인 어떤 창업 모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이제 망하지 않는 방법들을 교육을 하고 또 시민회관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의 힘이 무엇이고 어떤 창업 아이템들이 시민회관에 어울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 내용은 지금 이제 기존 구조체들은 이제 그대로 두고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들만 리노베이션을 지금 할 지금 계획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고 원래 당시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여기 공간이 지금 현재 푸른 도시 사업소라는 지금 업무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창업자들이 모집이 되고 실제 이 공간 안에 창업자들의 입주 공간까지를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가 이제 다른 곳으로 사실 이전할 이제 여건이 안 되었고 또 그래서 실제 창업자들이 어떤 입주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창업자들이 여기에서 회합하고 토론하고 공유 오피스를 쓰면서 창업자들이 만들어낸 굿즈와 콘텐츠들을 여기에서 전시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좀 긴급하게 이제 좀 모델들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굿즈들이 전시되고 이제 판매되는 공간들이 이제 여기 부분이나 또는 1층에 있는 테라스와 이제 여기 1층 부분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이제 그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간 계획을 다시 수행을 해서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19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까지는 아쉬움은 있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동의해 주시고 지금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 이제 한번 사업 전과 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사업들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이제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지금 야외 공간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버스킹이나 이제 공용 공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이제 1층 공간은 지금 이제 F&B 1층에 있는 카페가 저희들 창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창업자들이 지금 동업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 그다음에 이제 야외 테라스 같은 데를 활용해서 뭐 요가 프로그램, 우리 저 뒤에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제 활동하는 유튜브 교육,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침 올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시청에서 회의를 하기 어려운 몇 가지 어떤 회의들을 이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의했었던 이제 모습들이고요. 과거에 여기가 결혼식장으로 쓰였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우리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스몰 웨딩이라는 것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이 공간 야외 무대를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웨딩이 열리는 형태고요. 이제 버스킹 하는 거고요. 개소식 부분 넘어가고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야외 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 각각 그 창업자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창업 공간에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공간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 저희들 바로 옆에 있는 문화재단 그리고 이 공간을 중심으로 있는 여러 가지 이 협업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우리 저 영무토건에 이제 그 박은택 회장님도 와 계신데 여기에 민간 영무토건도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재단과 그다음에 향교 그다음에 4.19와 관련된 조직들까지 전부 여기서 이제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구동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고 뭐 스티커 투어를 하고 하면서 지금 이러한 이거 이제 뭐 문화재단과 우리 CS에서 함께 이제 기획을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시민회관이라는 공간을 리노베이션해서 청년 창업 공간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까지를 좀 노력했던 것으로 좀 이제 봐주시면 더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창업자들이 이제 가진 이 공간 자체가 이제 그 공공자산을 활용한 이 창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 공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창업자들이 이제 고민을 해서 어린이날에 대한 공연이라거나 또는 뭐
이 뭐 일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익금이 바로 이제 기부가 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작업이 들어오기 전에 이 공간은 비둘기들의 놀이터, 버려져 있는 공간, 그리고 포장마차들이 있는 소란스러운 공간이었다라는 이미지에서 지금은 다시 복합문화 공간, 예쁜 카페가 있는 공간, 예쁜 야외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공연장이 있는 공간으로 지금 인식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생각은 그동안은 이러한 사무실 위주의 공간 지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그 제품과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보이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이 쓰일 수 있는 방법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 포레스트 971은 우리 19개의 창업자들이 공동 브랜드로 이제 만든 이름이고요. 저희는 50년 전에 불렸던 광주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이 그대로 이제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끝내는데요. 33명의 광주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광주의 상품과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50년이 지난 내년에 청년과 함께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서 온 전우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정말 앞에 인사 말씀부터 대표님의 이 공간에 대한 소개까지 듣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뜻깊은 공간에 와 서 있다는 거에 저도 좀 설레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자료는 최근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서 주로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좀 정리를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아시는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은 좀 제가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순서와 같이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사업의 개요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정부에 들어서 뉴딜 사업을 전폭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4년 차에 좀 들어서 이따가 또 좀 개수를 설명을 대략 드리겠지만 하반기 선정 현재 심사 중이긴 한데요. 선정까지 한 20곳 가까이가 뽑히게 될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300곳 정도가 좀 넘었는데 올해 또 100여 곳을 더 선정해서 추진해 갈 만큼 이제 이번 정부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서 조금 그래도 뉴딜 사업에 대해서 좀 꽃을 피우고 있는 시기다라고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광주 시민회관뿐만 아니라 뭐 이따가 대표님께서도 발표해 주시지만 전국에 여러 그런 거점들도 생겨났고 활동들도 일어나서 도시 재생이 좀 많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장소도 볼 수 있듯이 제가 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런 부분만 봐도 일단 큰 도시재생의 큰 4대 목표 중에 한 파트는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그중에서 청년과 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확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5대 추진과제에서도 지금 많은 분야에 걸쳐가지고 걸쳐서 청년들의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 과정과 절차와 추진 방법인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5개 유형이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올해는 작년 하반기 때 선정된 총괄사업 관리자와 인정사업제도, 그리고 혁신지구, 이렇게 3가지 사업들이 추가돼서 올해 많이 좀 추진이 되고 있다. 여기 이제 와 계신 지자체 분들도 계신데 인정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지역도 꽤 많이 있고요. 올해 전남이 광역을 포함해서 제가 정확하게 10개가 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기억 못하지만,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5곳 정도가 저희 심사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광주, 전남 지역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 이제 311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포항에 몇 년 전에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특별지구를 포함해서 312곳이 작년 기준이었고요. 올해 현재 한 120곳 가까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430여 곳 정도가 올해까지 선정이 될 예정이고 내년에도 한 100곳 정도 규모로 선정할 예정이고 최근에 인정사업 형태로 그 위험 건축물이나 방치 건축물들을 추가로 더 공모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 앉아 계신 지금 광주 동구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동구가 그랬던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동구의 레퍼런스들 같은 걸 좀 참조하셔서 준비하는 곳이 있다면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릴 부분인데 지역에 특화되는 도시재생 사업들 중에 대부분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전남도 도시재생대학에서 발표를 좀 잠깐 했었는데 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거점을 공간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그런 쪽에 대해서 제가 주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 본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구글 트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도시재생, 청년활동이라는 걸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연관적인 단어들이 나왔는데 아마 많이 익숙하신 단어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재생 실제 저희 뉴딜 사업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반영돼서 거점 공간과 프로그램과 사업 간에 연계하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계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정성구 대표님 발표처럼 이 공간도 저런 키워드들이 잘 스며들어서 지금 이 공간을 만들고 앞으로 또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조금 찾아봤는데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도시재생 사업 안에서도 초반기에는 거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나 오늘 뭐 와 계신 대표님처럼 그렇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런 협동조합들이 점점 이렇게 더 파생되어져 나가거나 혹은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그런 단계였다면 최근에는 저희 뉴딜 사업 안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대체로 이제 소규모 공간, 많은 공간이 필요치는 않고 뭐 한 20제곱, 30제곱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도 실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플랫폼을 통해서도 창업이 이루어질 만큼 공간의 규모의 제약 없이 다양한 형태로 조금 재생 사업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처럼 이렇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나아갔을 때 도시 재생을 위한 청년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 그 내용을 조금 도식화한 것이고요. 결국 사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점이 필요하고 그 거점과 다른 거점과 또 다른 프로그램과 사업과 연계가 잘 되었을 때 장소 기반이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좀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 동영상이 재생이 될 것 같은데 이 광주에도 제가 사전에 올 1월인가 2월에 한번 다녀갔는데 광주 서구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쇳들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이미 잘 하고 계셨고 제가 올 상반기 왔었을 땐 조금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직접 봤던 케이스인데 몇 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이 다 담겨있는 짧은 동영상이라서 총 6분 정도긴 한데 제가 한 2분 정도만 앞에 부분만 같이 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그리고 도시재생을 위한 청년활동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버넌스를 통해서 내가 나 혼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민이 주민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주민이 하는 일을 나름의 협동조합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같이 활동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같이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때 비로소 뭐 부족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조금 함으로써 조금 더 나아가실 방안들을 제시해 드리는 것뿐이지 저희가 오늘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그거대로 실제로 재생 사업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국토부와 같이 뭐 저희 지원기구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사업을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저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낸다 한들 5년짜리 계획을 책상에 앉아서 잘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같이 주민들이랑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부딪히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 정말 길가에 꽃 심는 거 하나조차도 그분들과 얘기하지 않고 심어버리면 뭐 안 좋은 얘기로 누군가는 거기 억하심정을 먹고 그 다음날 꽃을 엎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저는 거버넌스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는 올 상반기에는 거점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점 문제는 좀 많이 해결이 되었고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사업의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거버넌스 활동들이 조금은 느슨해진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조금 더 잘 조여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처 연계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작은 네모칸들이 있는 게 부처 연계 사업으로 저희 도시재생 뉴일 사업에 있습니다. 여기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한 72개 정도 부처 연계 사업이 있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하셨을 때 가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갖고 계신 특성이나 뭐 자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 관련 부처의 사업과도 연계해서 추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조금 붉은색으로 표기된 주로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오늘 좀 청년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보실 건 경남 김해 사업인데요. 여기는 청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제대학교와 김해대학교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 활성화 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여기 중심시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여기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주민들은 대학교로 들어가고 대학생들은 밖으로 나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컨셉이었는데 그게 좀 원활하게 되질 않아서 지금 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선정 당시에는 굉장히 계획이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대학교로 들어가고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같이 한번 창업의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학타운형으로 신청을 했었고 그때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대학타운형들이 있다 제가 한 4-5개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 안타까운 건 대학의 학생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뭐 예를 들면 20년 동안 거주한 주민이면서 학생이면 가장 좋을 텐데 대부분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거주하다 보니 이 학생들이 실제로 무슨 학과의 학생이 이 지역에 딱 나와서 창업을 도와드리고 주민들을 만나려고 할 때 이분들의 그 동네의 문화를 모르고 생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갖고만 이 동네에 자꾸 투입하려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김해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남해 사업은 대학과 그리고 관광을 좀 같이 한번 남해가 워낙에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소개를 한번 했는데 관광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관광과 관련된 그리고 여기는 관광공사가 같이 함께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공기업, 민, 관 함께 협력해서 했던 베스트 사례로 좀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관광 활성화와 역량 강화와 이게 특성화 가로 그리고 주민 공간 이런 것들을 함께 연계하는 계획을 함으로써 실제로
요 사례도 조금 상반기에 문제가 좀 나름은 있어서 계획 변경이 들어왔었긴 했지만 지금 원활하게 좀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 내에 청년의 문화 공방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으로써 공방에 청년이 참여하고 그를 통해서 창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랬던 사례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사업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광주 북구 사례, 여기 이제 광주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북구 사업도 대학 자산하고 지역 활성화를 좀 연계하겠다고는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사업들이 조금 더 연계성을 앞으로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아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긴 하지만 조금은 사업이 연계성이 많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도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 간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혜택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저희가 결국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하실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좀 담아봤고요. 옥천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광주 남구 사례이고, 여기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는 특화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연계하려는 계획을 좀 많이 넣으셨어요. 그래서 아예 한 그 단위 사업 전체를 청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고, 청년 창업 지원 주택까지 아예 넣음으로써 정말 이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나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창업과 교육과 프로그램하고 아예 거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광주 사례는 좀 넘어가겠고, 창원 사례도, 그리고 이제 대구 중구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사례는 최근에 좀 저희한테 계획 변경을 들어왔던 사례인데요. 그런데도 설명드리는 이유는 당초 이 사업 때문에 조건부 보류가 됐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관풍로라고 표현해 놓은 이 공간에 사람들을 더 많이 오기 위해서 그냥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계획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래서 그때 구체성 부족으로 이제 조건부 보류가 됐던 사업인데, 최근에 저희 지원기구랑 그리고 국토부랑 같이 함께 컨설팅하면서 조금 더 수정됐던 건, 조금 더 이 지역에 특화된 건축자산 특화 사업이거든요. 그것들을 활성화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마을 사랑방이 당초에는 그냥 어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실버케어 센터를 만들고 가드닝 교육하고 그냥 어른들 위한 공간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청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플러스 해갖고 오셨어요. 최근에 이제 변경된, 제가 그 구상도는 담아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청년이 이 공간 속에 들어오고 이 생활과로 함께 연결돼서 여기 투어 스테이션까지, 그리고 청년 창업 클러스터까지 함께 묶는 사업들을, 이 사업을 없애면서 조금 더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됐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라는 판단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계획 변경해서 좀 다 통과가 돼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의 건축 그 자산도 있어서 이제 이분이 좀 공공에 기부 체납하시겠다라는 입장도 밝히시고 하면서, 이런 자산들을,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자산들을 활용하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창업의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그 사업 등과 연계하면서 조금 더 사업이 기존보다 나은 방향으로 좀 조정이 됐다라고 해서 좀 제가 한번 사례를 준비해 봤고요. 익산 사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공주랑 부여 사례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린 파일이 아니네요. 네, 제가 뒤에 좀 보여드릴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잠깐 시간이 걸려도 조금 더 제가 구체화된 사례들을 한 2개 정도를 더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뭐냐면 최근에 세종시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 했는데, 청년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했던 정말 여러분들이 손에 잡힐 만한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남 순천, 여기는 이제 뭐 구례 연관된 분도 와 계시긴 한데, 순천 사례 중에 지금 현재 공모 중이고 아직 발표된 활성화 계획서는 아닌데, 한 파트가 그 앞에 순천대학교의 학생들
문화에 대한 학생들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만들고 그 거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거는 조금 거의 활성화 계획서를 날것 형태로 좀 갖고 오긴 했는데 그걸 좀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조금 접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담아왔고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닌데요. 아까 카피하신 거 없나요? 네. 아, 네, 이거 맞습니다. 여기부터인가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순천 사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자체를 청년 플랫폼 조성 사업이라고 이제 했고, 여기는 순천시에서 좀 그러니까 저희 도시재생 사업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성비 정말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보시려고 계획서를 꾸렸다라는 일단 개인적인 총평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여기가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10년 장기 임대를 하시기로 했고 뒤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은 이따가 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순천시가 조금 잘 하셨던 건, 굉장히 우수했던 건 10년뿐만 아니고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어떻게 여기에 건원 확보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담아내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10년간은 주변 지역의 임대료의 몇 %는 저렴하게, 그건 이제 저희 도시재생 마중물비를 활용하는 걸로 했고, 또 저희 사업 기간이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당초간 10년 동안은 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지, 그 다음에 또 이후에 10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까지 계획서에 좀 다 구체적으로 담아내 주셨고, 이 지역의 현황을 다 좀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가 약 한 10,000여 명 정도 가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학생이 한 5,500명 유동인구를 확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처음에는 계획만 있으셨어요. 관에서 하고 싶었던 계획만. 그래서 저희가 필요했던 건 구체적인 운영 주체가 누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순천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을 해주셨던 건 실제로 순천대학교뿐만 아니고 주변의 청년 창업이나 이 공간에서 문화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발굴해 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해 주셨고, 그 분들이 실제 이제 이렇게 창업 동아리 현황을 이렇게 직접 다 만나셨다 그래요. 다 만나시면서 이 공간이 대학로 청년협의체라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간을 운영하는데 함께 이런 그 공간들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계획들을 다 조금 운영 방법까지 담아내 주시면서 실제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이, 사업의 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 좀 다 담아내 주셨고, 실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과 같이 함께 나름의 이렇게 커리큘럼, 공연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실제로 짜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다 지자체도 와 계시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순천시는 굉장히 좀 더 구체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어떤 식으로까지 고민했냐 하면 월간 간이 계획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본 거고요. 주간 단위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다까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생겨남으로써 얼만큼의 돈이 들어가서 누가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대상은 누가 될지까지를 고민해 보시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우수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말로만 계획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약을 이렇게 맺고 추진하실 만큼 조금 더 정말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셨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 사례인데요.
상인 지원,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들을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실제로 세종시에 이렇게 있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 이름을 담다라고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저 오늘 좀 내용을 담아봤고, 이 공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지역의 상인들, 그러니까 이 조치원, 세종시 조치원이라는 곳에 실제로 기존에 거주하셨으나 창업을 하고 싶으셨던 분, 아니면 이 공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닌데 다른 지역에 있었었는데 이 공간에 와서 좀 창업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을 발굴을 해서 나름의 이렇게 그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에 교육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2층에 이따가 좀 그림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2층의 팝업 공간에서 실제로 한번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빈 점포들과 상생협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실제 나가서 뭐 1년이나 2년이나 계약하고서 하는 건 아니고 단기간으로 한번 해보시고 인큐베이팅 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1년, 2년 아예 그 공간에서 계속 창업을 해서 운영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렇게 청년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 그 세종시 중심시가지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 사진이고 올해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원래 창업 이 동네에서 요식업을 하셨던 분들한테 새로운 레시피 개발 같은 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 공간들이, 이 담다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관련 분야의 청년분들을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실제 이렇게 정량적으로 레시피를 딱 해서 이분들이 그 요즘에 그 백종원 씨가 하는 TV 프로그램처럼 정말 이 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손에 잡히는 일들이 저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도시재생에서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좀 매주 만들고 이런 것들 뒤에 사진도 이제 나올 건데, 2층은 여기가 이제 아까 인큐베이팅 공간이고요. 실제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아까 2층짜리 건물 만들면서 여기서 카페와 관련된 그리고 요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뭐 공간을 만들어 보고 서비스도 한번 제공해 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좀 한번 공간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세종시 저희 지금 센터장님이시고 저희랑도 계속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만드는 음식을 같이 함께 먹어서 나눠보기도 하고, 실제 주변에 있는 맛집이 있다고 하면 가서 같이 레시피도 공유해서 만들어보고 그 상인들과 같이 접점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을 확장해서 그냥 단일 사업이 하나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연계해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좀 잘 되고 있고, 현재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시점은 내부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계시다 그래요. 이건 이제 뒷장에도 나올 거긴 한데 교재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처럼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인스타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런 가이드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DP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도 강의하고 이런 단계를 현재 밟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현재 이렇게 내부 그 아이덴티티, 아까 저희 서구 사례에서도 보여줬던 아이덴티티의 로고를 만들어내서 브랜드 가이드북을 만들고, 최근에는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올해만 22권 정도 시제품 레시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만들어졌던 그림이고, 이 도시락 같은 경우 세종에 지금 청사가 많이 있잖아요. 청사들의 점심에 실제로 도시락을 판매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좀 잘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홈밀, 요즘 많이 이제 뭐 밀키트 뭐 이런 형태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박스 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나름의 로고들이 다 있는 걸 가지고 이 안에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실지 레시피까지 아예 박스 안에 펄 세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시려는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곧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아까 뉴딜 사업의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지만, 아무튼 국가의 뭐 목표, 아니면 뭐 지자체의 목표, 아니면 그런
단체들의 목표에 부합되게 좀 잘 추진이 돼야 되고 주민이 결국 참여해야 되고 청년이 좀 주도를 하셔야 되겠다. 왜냐면 어찌됐건 아까 뭐 앞에 인사 말씀도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지혜를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있지만 청년들이 또 조금 주체적으로 끌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그때는 필요했던 쇠퇴 원인을 그러니까 니즈들을 잘 찾아내서 그 니즈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을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무래도 최근에도 뭐 TV에 이런 것과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좀 방영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오히려 그걸 조금 짬내서 볼 만큼 그 안에서 저런 사업들 아이템들은 재생 사업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데, 결국 한정된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의 투자자가 필요할 테고, 그게 뭐 민간일 수도 있겠고 관이일 수도 있겠고 국가가 돼서 마중물을 투입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이때 또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합의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구피 종료 이유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지금 거점을 만드는 건 시쳇말로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민간 기업이 있다고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한다고 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지,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거버넌스 중요하다. 여기 조금 제가 그림을 더 넣으려다가 빠뜨리긴 했는데, 청년들이 이 안에 있어서 무언가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에 좀 넘어가면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 갈등 관리 필요한 건데 결국 너가 틀리고 내가 틀리고가 아니고 우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 아무리 청년 뭐 창작, 여기 뭐 공작소 만들고 여기 뭐 텃밭 만들고 카페 만들어도 각각은 살기 힘들거든요. 아까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광주 서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동네에서 협동조합이 3개가 있다는 건 물론 그런 쪽에 조금 더 특화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 간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거는 앞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결국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생적 사업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따가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목포를 시작으로 하셨지만 이미 전국에서 많이 목포를 벤치마킹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때 결국 시작은 이렇게 이랬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함께 모여서 제대로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준비한 자료는 발표를 마쳤고, 이외라도 혹시 궁금한 거나 뭐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저 역량을 다 발휘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목포에서 온 홍동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 괜찮은 말 아까 유명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저희가 괜찮은 마을을 목포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공장이라는 회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괜찮은 마을이란 걸 만들어 가니까 오케이 행안부인장 마을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마을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옳지 청년들이 여러 명 모여 있어서 또 협동조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또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케이 요즘 사회적 경제 유행이죠. 사회적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죄송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 중간 지원 조직 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뭐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라고 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편적인 단체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많고 가장 흔한 단체이기도 하죠. 저희는 주식회사 공장입니다. 즉
상법상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저희 돈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당장 돈을 벌지 못하면 내일이라도 저희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조직 유형이에요. 그런데 왜 목포까지 와서 저희가 2011년에 서울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2017년에 목포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잘 운영하던 회사를 왜 목포로 본점 이점을 하고 목포에서 괜찮은 마을이란 걸 만들어가고 있을까? 돈 번다면서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그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 저희는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괜찮아 마을을 만들기 전에 저희가 서울에서 최초에 무슨 스타트업이었을까? 저희는요, 그 관광공사 인정받은 이제 창조관광 기업이었어요. 저희는 우리나라에도 볼 것이 많고 우리나라에 숨겨진 아름다운 곳들이 많다라는 생각에 전국 로컬 투어를 만드는 전국 일주 전문 여행사였어요. 청년들을 서울에서 모집을 하고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전국을 다니는 그런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그런 여행 상품들이 판매되는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정리하고 목포까지 내려온 데에는 사실상 저희가 이 여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 여행을 하면서 저는 이런 여행들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요리하고 그리고 같이 불 피우고 별보다 잠드는 날들, 이런 날들을 보냈는데, 제가 이때 여행한 거리를 따져보니까 거의 지구 2바퀴 정도를 돌았더라고요, 거리상으로. 그리고 제가 이때 같이 여행했던 친구들이 약 1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사실 매일 밤 많은 밤들을 보내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친구들이 우리 여행을 오는 이유는 진짜 로컬이 궁금해서, 진짜 지역이 궁금해서 이 여행을 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이 여행을 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요리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 이 시간 때문에 이 여행을 오는 거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 집 밖에 놀러 나갈 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놀다 올게요. 그럼 어머니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동우야, 차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20대에 교통사고로 죽는 친구들보다 자살로 죽는 친구들이 3배가 많습니다. 30대가 되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오늘도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로 죽는 청년들이 30대엔 5배가 넘는 청년들이 자살로 죽고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투여되고 있을까요? 신호등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도로에 줄 긋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통 표지판도 만들고요. 심지어 자동차 보험, 심지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까지 나와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예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의 안전벨트는 어디서 만들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죠. 아,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여행사가 본질이 여행이 아니라 나는 청년들의 마음의 안전벨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행은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여행이었고 많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여행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본인의 마음의 안전벨트를 사기 위해서 이 여행에 비싼 돈을 주고 왔던 거죠. 자, 저는 사업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 그렇다면 제가 사업에서 시장을 만났죠. 우울의 시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우울의 시장을 만났어요. 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의 안전벨트를 만드는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청년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 자살률 1위 국가이고요. 이것은 15년째 연속 1위였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시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자, 청년의 마음의 안전벨트는 이제 말이 쉽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꼴찌의 출산율을 기록을 했어요. 심지어 세계에서 최초로 1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0.9. 즉 한 쌍의 커플이 결혼을 해서 평생 동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수가 1명도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안 낳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우리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선 1제곱킬로미터당 이 정도의 사람들이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서울에서는 약 1제곱킬로미터당 16,000명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지금 지역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세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서울로 올라간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한은행 조사 결과 서울에서 사회초년생 연평균 급여가 195만 원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방을 구하기 위해서 한 달에 60만 원을 써야 됩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 원룸 하나를 구하는데 월세 60만 원이 나가요. 거기에서 원룸에 사는 청년이 한 달에 식비로 최소 저는 60만 원씩 쓰고 있다고 봅니다. 이 60만 원이 뭐 대단한 거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8,000원짜리 백반을 3끼 먹어도 24,000원인데
너무 부담된다 해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러면 8,000원짜리 두 끼에 편의점 도시락 4,000원짜리 한 끼를 먹으면 2만 원. 그렇게 해서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거기에 교통비 15만 원, 공과금 15만 원, 커피나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하면 한 달에 기호로 9만 원, 그리고 통신비 7만 원. 이렇게 하고 나면 33만 원이 남는데 이 33만 원 가지고 우리는 옷도 사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친구 만나서 맥주 한잔 마시거나 영화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중에 어떤 친구들은 자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병원비도 내야 되는 친구들이 있죠. 여기에서 친구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33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해야 될까 5만 원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에이, 이번 달은 밥 포기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 축의금을 냅니다. 즉 우리는 포기하는 게 익숙해진 세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을 포기합니다. 60만 원짜리 방을 포기하면 45만 원짜리 고시원이 있어요. 그리고 반지하가 있죠.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그리고 또 밥을 포기합니다. 두 끼 편의점 도시락 다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굶습니다. 그렇게 밥을 포기하다가 이제 알뜰요금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를 그래서 M4 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청년의 현실이에요. 이 친구들이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살아남고자 하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몸을 건사하는 게 고작인 거죠. 그 친구들이 이 여행에 와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안전벨트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안전벨트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힌트를 찾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다음에 회사 그만두면 직장 때려치고 아니면 뭐 잘리면 시골 고향에 내려가 살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에게는 고향이 있었죠.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다가 잘리는 순간에도 집에 내려가 고향 내려가자라고 하면 그 고향은 사실 아버지가 익히 아는 공간이에요. 아버지가 앞마당에 씨 뿌리고 뒷마당에 닭 키우면서 살아가면 삿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는 공간인 거죠. 아버지에게 그런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세대에는 고향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파트에서 태어났고 그 아파트는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 도시는 이미 많은 재개발이 돼서 친구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서울 전 지역에 퍼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 어떤 곳에 내려가도 여기가 내 고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윗세대, 아버지 세대에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나 이거 억울하다, 나 이거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세대에 비해서 우리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세대, 우리 친구들이 비교적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 세대의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목숨줄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야, 너 말이야, 너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 줄 알아? 너 여기서 나가면 너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한다라는 말이 사실상 그 친구의 생명을 잡고 하는 말인 거죠. 그 친구는 그거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에겐 고향이 없어요. 우리가 앞마당에 씨 뿌리고 뒷마당에 닭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도, 그 땅도, 그리고 그런 공간이 없죠. 여기 보면 이게 영화 리틀 포레스트예요. 이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였고 많은 친구들이 좋아했었는데 사실 아름다운 영화예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야, 이거는 환타지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주인공이 집에 내려와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집 앞마당에 나가서 앞마당에 눈썹을 헤쳐서 봄동 배추를 뽑아서 송송송 썰어서 배춧국을 해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마법으로 불 켜는 장면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엄마가 남겨놓은 집이 없거든요. 또 우리에게는 너 있냐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친구 류준열이 우리 집 주변에는 살고 있지 않거든요. 자, 우리에게는 고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당당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서울에서 에이 안 되면 내려가지 뭐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내 목숨줄을 걸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자신할 수 있는 그런 고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고향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어쩌면 이 친구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는 일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분석을 해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떤 곳일까? 우리는 어떻게 고향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서는 부동산의 논리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땅 한 평도 우리에게 허투루 그냥 제공되는 공간이 없어요. 서울에서는 무조건 평당 얼마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됐죠. 자, 지역에는 비교적 빈집도 많았고 우리에게 어쩌면은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에게는 목포에서 제안이 왔어요. 목포에서 이제 유명한 시인님께서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이 건물을 너희들이 그냥 써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20년 무상임대라는 계약서를 이끌어내고 저희가 목포에 내려오게 됩니다.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빈 공간들이 있고 사실상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죠. 자, 그리고 그 지역에 집만 있다고 될까요? 아까 말했죠. 류준열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집 주변에 야, 너 뭐 하냐? 심심한데 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 야, 너 너무 힘들다 하고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가족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공동체를 떠날 수 없는 동물이죠.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친구랑 집만 있으면 또 살아갈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살아야죠. 돈도 모으고 결혼도 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로컬,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 이게 사실 저희가 고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괜찮아 마을은 이걸 만드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목포에 내려올 때까지 사실상 제가 아까 주식회사라 말씀드렸고, 민간에게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받았고 여행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공공의 입김도 없었죠. 우리에게 뭐 주민등록을 옮겨라, 지역에서 창업을 해라, 돈을 벌어라 말하는 어떤 공공의 입김도 없었어요. 우리는 목포에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목포에 와서 잘하는 여행을 만들었어요. 냉장고를 맥주로 가득 채워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위판장 가서 생선 경매에 참여를 하고 생선 한 마리를 사오면 그걸로 회를 떠서 먹고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하는 그런 여행을 목포에서 만들었고, 놀고 먹고 사는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도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을 옮기러 온 것도 아니고요, 창업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술 먹고 놀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길게는 6개월까지도 목포에 놀러 왔던 친구들이 있었죠. 그 노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삶들이 이 지역에서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괜찮아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청년 도시를 바꾸다라는 자리예요. 앞에 전우선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버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거버먼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청년이라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 거버먼트는 이 세 개의 주체, 아까 말했던 세 개 맞나요? 네, 그 중에 청년이란 주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이 굉장히 자립성 있고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이게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봐요. 청년이 종속적으로 정부나 공공에 끌려가서는 이런 거버먼트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상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금까지 청년을 바라왔던 시선들은 청년들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면 살려주거나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청년들을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봤던 경우가 많죠. 아, 지역에 빈집이 많고 공폐가가 많으니까 옳지, 너희 청년들이 빈집 여기 와서 이걸 가지고 뭐 청년몰을 만들어라, 아니면 청년 상가를 만들어라 하면서 뭐 3년 동안 뭐 지원해줄게, 임대료 지원해줄게, 인테리어비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청년들을 데려와서 지역에 많은 청년몰들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지금 10년 정도 지난 15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몰은 많이 없죠. 어쩌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인테리어비 그리고 빈집 3년간 제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주체적으로 그 도시에서 본인들이 주인이 돼서 거기를 살아가야 됐는데, 지금까지는 너네 뭐 이거 했으니까 뭐 보고서 써라, 너네 이거 했으니까 뭐 매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너네 이거 교육 들어라, 이거 교육 듣고 이대로 해라, 굉장히 많은 입김들을 작용하면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년들, 앞서 제가 말했던 우리 청년들은 도시 재생이나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실상 사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기저 에너지가 낮아요. 그 친구들이 먼저 살아야 하는 게 먼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가 공폐가가 많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되고 병들어가는 거 안타깝죠. 하지만 도시도 사람과 같아서 저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잘 됐다가 또 쇠퇴했다가 또 잘 될 때가 있는 거죠. 도시는 그렇지만 청년은 그렇지 않아요. 청년은 지금 살아야 돼요. 청년은 한창 20대 30대에 이제 인생을 꿈꾸고 한창 살아가야 할 시기에 자살로 죽어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사실 도시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도 잘 모르고요, 저는 그런 쪽은 잘 모른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해요. 저는 청년만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청년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청년들을 살리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들은 당장 너무 힘들어요. 기저 에너지가 낮아요. 그들의 에너지를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지역이 한번 그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역에 빈집 많잖아요. 청년들이 그냥 한번 줘보자. 야, 너네 여기 와서 뭐 내가 부담 안 줄 테니까 그냥 살아. 한 1년 그냥 공짜로 살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심지어 그냥 살려면 밥 먹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좀 제공해줄게, 한번 그냥 살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 친구들은 마냥 거기서 술 먹고 놀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끝을 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계속 무언가를 하게끔 프로그래밍 돼 있고 가만히 쉬라 그러면 한 3일만 지나면 발가락 끝부터 알 수 없는 간질간질함을 느끼면서 심심함을 느끼고 도시로 나가서 무언가 해낼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널브러질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주면 어쩌면 이 친구들이 기회를 발견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어쩌면은 너무 기대하지 말란 얘기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100%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은 분명히 기회를 발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존재들이다. 자, 그래서 괜찮아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괜찮아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공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공간을 사실상 공공이 가진 공간을 사용할 생각은 못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공공에서 어떤 공간을 부여받았을 때 항상 그에 따른 책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저한테는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의 공간보다는 당장 우리가 민간과 돈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했죠. 자, 민간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포에 먼저 정착을 했고 약 1년간 목포의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목포에 이런 빈집이 있구나, 저런 집은 와 옛날에 누가 살았대, 일본인 누가 살았던 집이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쓸만한 집들을 아카이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한번 사보자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린 돈이 없죠. 우린 돈이 없으니까 이걸 누군가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많은 투자들은 재무적 가치를 보고 일어난 투자들이 많았어요. 내가 돈을 투자를 하면 여기에 몇 %의 수익률로 나에게 돌아오느냐, 이게 바로 보통의 우리가 말하는 재무적 가치 투자이죠. 하지만 지금 많은 투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보고 또 투자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돈이 쓰이는 동안 얼마나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데 쓰이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목포에서 빈집을 사고 이 빈집을 가지고 수익 모델을 창출할 건데, 근데 그 일들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괜찮아 마을이란 걸 만들어준다. 우리 친구들이 희망도 없고 어떤 꿈도 없는 청년들에게 이 지역에 내려와서 희망도 찾게 하고 꿈도 찾게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2, 3년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닌 결과 목포에서 약 20억 정도의 시민 투자를 이끌어내서 5개의 공간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건물주와 약속을 하게 돼요. 10년 동안 이 건물은 팔지 않고 우리에게 같은 월세로 빌려주겠다. 그리고 10년 뒤에도 우리와 재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돈을 못 버니까 6개월간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무언가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않겠다. 즉 보증금 면제, 6개월 임대료 면제, 그리고 10년간 월세 고정, 이런 계약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서울이었다면 사실 못 일어났을 조건이죠. 하지만 이게 저희는 이 부분, 투자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과감히 포기해 주신 부분은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래 6개월 정도는 내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오케이, 월세 10년간 고정해줄게 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5개의 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로 쓰고 있어요. 청년들이 지역을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려면 사원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팀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만들어져서 여기 사진 보이는 것처럼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공간 하나는 쉬면서 일하는 공간인데요. 저희는 여기를 100명의 청년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숙소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저렴한 기준은요, 서울에서 아까 방값 60만 원, 밥값 60만 원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120만 원이죠. 저는 절반의 가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꿈꾸고 있어요. 방값과 밥값을 합쳐서 60만 원이면 한 달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60만 원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이곳에 100명의 청년들을 채워 넣을 생각입니다. 그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무조건 내려오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고향이 없는 청년들이에요. 한 번도 공동체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경쟁 교육 사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서 계속 경쟁만 거쳐왔지 어떤 공동체를 이뤄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찾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괜찮아 마을 교육이에요.
저희는 쉼, 상상, 작은 성공이라는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먼저 쉬어야 돼요. 자꾸 처음부터 무슨 창업이니 뭐 사회적 경제니 이런 거 얘기하면 다 떠나갈 거예요. 먼저 서울에서 너무 힘들었지 여기서 좀 쉬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쉼을 제공합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마을 산책 여행도 하고요. 같이 밥도 해먹는 시간들을 필요한 만큼 가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친구는 회사를 그만둔 지 1년 된 친구는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 회사를 그만두고 너무 지쳐있던 청년들은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도 있죠. 청년들이 이 쉼을 필요한 만큼 가지고, 그 다음에 발가락 끝부터 간질간질함을 느낄 때 이 마을을 다니고 빈집을 보고 상상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끝에 달했을 때 나 너무 해보고 싶어, 나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은 성공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쉼, 상상, 작은 성공에서 쉼은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같이 별도 보러 가고요, 같이 마을 여행도 하고요, 같이 모여서 밥도 해 먹고 명상도 하고 섬도 가고요. 목포 앞에는 1000개의 섬이 있죠. 섬도 여행을 하고요. 그렇게 푹 쉬다 보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야, 저기 가봤어? 야, 저기 집 뒤에 동굴이 있대. 야, 저기 가면 뭐 일본인이 남겨놓은 되게 뭐가 있대. 그러면서 마을에서 신기한 것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르신들 만나서 자꾸 물어봐요. 이거 뭐예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셨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수집하면서 본인들이 무언가를 자꾸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실 목포에 마을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걱정을 해요. 야, 그 목포에서 뭐 하냐, 심심한데. 난 서울이 좋아. 왜 서울이 좋은데? 야, 서울에는 문화적 기회가 많잖아. 너 서울에서 저 예술의 전당 몇 번이나 가는데. 네, 결국 목포도 영화는 볼 수 있고 서울도 영화는 볼 수 있는데, 그냥 무언가 막연히 서울은 문화적 혜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괜찮아 마을에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3층 공간을 쓰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1층에서 뜨개질 수업을 열고 싶다고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처럼 뿌띠 목도리, 작은 목도리 하나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목도리 뜨개질 수업을 열었어요. 2층에서는 누가 요즘 환경적으로 황사가 문제인데 이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보자 라면서 토론 수업을 열었어요. 어떤 친구는 프랑스에서 10년 살다 온 친구가 프랑스에 대한 살롱을 열었어요. 본인이 내가 마담이야 라고 하면서 살롱을 열었어요. 공간이 꽉 찼어요. 수업으로.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들어야 할지. 한 친구는 자기도 수업을 열고 싶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 방에서 작곡 수업을 열었어요. 자기가 작곡을 해봐서 미디를 다룰 줄 아니까 너넨 작사만 해와, 우리 같이 작곡해서 앨범 만들자. 즉 어쩌면 우리가 홍대에 살고 성수에 살고 광주에 살아도 사실상 누리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좋아하는, 정말 나랑 가족 같은 친구들이 수업을 여는 그런 일들이 목포에서 30명이 모여있다라는 이유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문화적 갈급함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선생님이 돼서 수업을 열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뭔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팀이 모여요. 야, 이거 같이 할래? 같이 하자. 그러고 그 같이 한 것들을 앞에 나와서 야, 나 이거 어때? 라고 발표를 하고요. 그 발표하고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면 그걸로 또 고민하고 또 발표하고 하면서 누군가 평가하지도 않고 누군가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를 매기지도 않는데 스스로 어떻게 보면 더 잘하고 싶어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싶으니까, 내가 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으니까 그 돈 벌 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더 잘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발표하고, 저희는 마을이 다 같이 이걸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준다라고 생각해요. 한 친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미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니 거 내 거 없이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등 떠밀어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때, 자, 괜찮아 마을은 이제 저는 오그웨어로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하드웨어가 만들어졌고 소프트웨어를 갖췄어요. 이제 이걸 조직하고 이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따로 똑같이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누구나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런 공동체, 이런 방식들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생활 공동체에서 교육 공동체로, 교육 공동체에서 경제 공동체로 이루어서 돈을 버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생활 공동체의 힘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서울에서 방값 60만 원, 밥값 60만 원, 그리고 교통비 15만 원 쓰던 사람이 목포에 와서 저희 실험 결과 이렇게 돈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월세 15만 원, 식비 10만 원. 이 식비 10만 원은 의아한데요, 15명이 같이 밥계를 해요. 같이 장보고 같이 돌아가면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거예요. 음식집에 가서 사 먹지 않고 이렇게 돈 10만 원씩 모아서 했더니 150만 원 가지고, 아마 냉장고 채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0만 원 가지고 10명이 15명이 먹을 냉장고 충분히 채우죠.
그렇게 한 달을 살고 마지막에 돈이 남아서 그 남은 돈으로 맥주 파티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더라고요. 월 110만 원을 아낍니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알았어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생긴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어떠면은 사회가 정해놓은 직업과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어쩌면은 기본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죠.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고 성장하고 공동체가 머물러 있지 않죠. 고인물이 되지 않고 계속 역량 강화가 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서 청년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어요. 그들이 진짜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상 다 자기 돈으로 보증금 얻고 자기 돈으로 월세 내면서 자기 돈으로 창업하고 있거든요. 네, 그 괜찮아 마을은 그 최초의 프로그램은 행안부 용역 사업을 따와서 했지만 그게 2018년에 그 6개월 만에 이제 끝이 났고 그 이후에 남은 청년들은 자기 돈으로 월세를 내면서 자기 돈으로 창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어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저희는 앞으로 이런 자본들을 모아가는 일에 저희는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해내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친구는 같이 모여서 밥을 해 먹으니까 너무 저렴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그러면 한 끼에 5,000원에도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돈이 남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친구들이 목포에 와서 밥 먹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에 어려움을 겪었냐면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이게 왜 어렵지? 맨날 민어 먹고 맨날 병어 먹고 맨날 장어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년들은 소세지 같은 것도 좋아하고 제육볶음 같은 거 좋아하는데 간단하게 좀 저렴하게 좀 정크푸드 먹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너무 이제 백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좀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5,000원짜리 한 끼에 5,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점심 백반집을 열었어요. 그 주변에 있던 학교나 학원에서 막 직장인들이나 이제 와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요, 저 이제 그 왼쪽 끝에 채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채식을 할 만한 식당이 목포에 없었거든요. 그 채식 식당을 열었어요. 근데 이게 목포에서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목포에도 많은 청년들이 있고 이 채식이 신기해서 처음에 와서 먹어보다가 맛있으니까 또 오고 또 예뻐서 또 오고 그 다음에 아니까 또 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줄 서서 먹는 그런 가게가 되었어요. 어떤 친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봤던 소울푸드들을 모아서 소울푸드 음식점을 열기도 했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스튜디오를 같이 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장편 경쟁에 올라갔어요. 사실상 영화를 처음 만든 처음 입봉한 감독에게 굉장히 영예로운 기회였던 거죠. 30명이 다 같이 레드카펫을 밟았어요. 30명이 주인공인 영화거든요. 다행이네요란 영화는 괜찮은 마을의 처음 시작을 다룬 영화예요. 네, 30명이 주인공이 됐었죠.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는 이제 능력들을 발휘해서 어떤 친구는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1,600만 원, 멜빵 바지를 만들어서 팔았더니 1,700만 원.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 아웃도어 회사와 같이 일을 했는데 그 회사의 배낭을 2억 원치 판매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목포시, 전남도 등등과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지역에서도 사실 재미있는 일들을, 멋있는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같이 할 만한 플레이어가 별로 없었던 거죠. 공무원들이 야 괜찮은 마을에 30명이나 있다고? 근데 그중에 영상을 잘 만드는 친구가 있어. 영화도 막 무슨 상 받았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저희가 연결해주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책을 만들고 잡지를 만들고 디자인을 합니다. 여행을 만들기도 하고 축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희가 이런 연락을 받기도 해요. 와, 요즘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네요. 그런 청년들 좀 한번 모아줄 수 있어요? 저희가 전국 20개 지역의 청년들을 모아서 서울에서 명동 한복판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그런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이제 로컬에서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목포에서는요, 이 청년들이 자기 돈으로 집을 구해서 자기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세어보니까 35명이더라고요. 21개의 집을 구해서 35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6명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기서 19명이 함께 이제 정규직으로 등록이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몇 개의 이제 경제 공동체들이 만들어진 거죠. 저희가 뭐 KBS 다큐 3일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퀄츠라는 미국의 잡지 아니면 타임지, BBC에 저희 이야기가 소개됐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대한민국 끝에 전남 목포에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일이 미국의 영국에 소개가 된다라는 얘기는 어쩌면 옛말이 맞는 거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고민들을 우리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야 어떻게 이 마을을, 이 도시를,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소개됐을 때 보고 이제 배우기도 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들만의 방식대로 풀어가겠죠. 이 괜찮아 마을에서 사실 숫자가 말하는 부분들은 사실 전 무의미하다고 봐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에 이렇게 이 좋은 사람들이 와 있다라는 거죠. 서울에서 저마다 좋은 회사들을 다니고 저마다의 방식대로 돈을 벌면서 살아갔던 친구들이 단지 그 생태계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지역에서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살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굉장히 본인이 서울에서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능력을 발휘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사실 이 괜찮아 마을이 이 광주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겠죠.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쩌면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공공에서 하는 일들이, 또는 자본으로 하는 일들이 이제 당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밀어주고 응원해주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때 진짜 도시재생이고 사회적 경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플랫폼을 만드는 목표가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공동체적 방식들, 공동체적 교육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어떻게 하면 여러 공동체들을 접목시키고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이것들을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영어로도 외국에서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회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방식들을 배우고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괜찮아 마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